반갑습니다. 벌써 물리학 6번째 시간입니다. 물리학 지금 수업 잘 듣고 있겠죠, 여러분? 1차시부터 5차시까지 절대 밀리지 말고 그날 올라온 영상들 혹은 그날 내용은 꼭 그때그때 해결하고 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3가지 내용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오늘은 우선 뉴턴 운동 3가지 법칙, 관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 법칙에다가 더하기 알짜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였지 이거? 힘의 합성. 자, 이 개념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이게 여러분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우고, 초등학교 때 배우고, 고1 때 배우고 다 이미 배운 건데 다시 한번 이거를 1법칙, 2법칙, 3법칙. 자, 위부터예요. 1법칙, 2법칙, 3법칙 각각 어떤 법칙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한번 적용까지 시켜보는 걸로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본 영상이 됩니다. 오늘의 본 영상이고,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처럼 추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풀다가 조금 여러분 과제로 내준 내용이 있어요. 한 문제, 심화 문제.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1번 혹은 3번 이렇게 골고루 여러분이 풀어줬더라고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 답이 갈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도. 꼭 답 지금 풀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이게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요. 자,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천천히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그 질의응답 질문하는 페이지를 지난 시간에 남겨놨어요. 구글 설문지 폼으로 선생님이 하나 만들어 왔는데 요거 질문 하나 올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질문 같이 해결하는 그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은 두 영상으로 준비가 될 겁니다. 본 영상은 선생님 매번 하듯이 한 30분 정도, 그리고 추가 영상은 뭐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번 재밌게 물리 수업 시작해 봅시다. 자, 우선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18쪽 얼른 꺼내주세요. 영상 잠깐 정지하고 교과서 18쪽 한번 펴주세요. 자, 오늘 처음으로 배울 내용은 힘의 합성과 알짜힘. 힘의 합성과 알짜힘. 사실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도 배우고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초등학교 때 안 배웠나?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고1 때도 배우고.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너무 쉬워요. 자, 우리 보면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이렇게 서 있으면은 우리 사람한테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냐? 지금 사람한테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아래쪽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받쳐주는 힘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수직항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이 지구가 잡아당긴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하는 경우에 그 힘을 어떻게 우리가 합쳐줄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자, 모든 힘을 합성하여 하나의 힘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합성한 힘을 알짜힘 혹은 합력,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합력이라고 해도 되고 알짜힘이라고 해도 되고 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두 힘을 더한 값과 자, 여기서 좀 복잡해요. 하지만 말은 간단해요. 두 힘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은 더한 값과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어떻게 하는 값과 같다? 뺀 값과 같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한 물체에 자, 힘을 작용하는데 자, 선생님, 힘이 센 선생님은 10N을 작용했고, 힘이 약한 우리 어떤 친구라고 할까요? 민수라고 할까요? 우리 민수라는 친구는 5N으로 밀었대요. 자, 그럼 얘가 받는 총 힘은 얼마겠어요? 이 두 힘만 작용했다면 단순히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이게 힘의 크기고. 자, 방향은 어느 방향이죠? 둘 다 여러분 입장에서도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힘의 방향은 이쪽이고.
너무 쉽죠. 자, 우리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그냥 단순히 더해주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머리를 쓰니까 한쪽 방향을 밀겠죠. 뭔가를 밀고 싶으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갖고 날르려고 해요. 먹이를 갖고 날르는데 누구냐? 개미들이에요. 개미들. 개미 좀 어려운데. 머리, 가슴, 배. 자, 개미들이 얘를 잡고 당깁니다. 한 물체를 잡고 당기는데 개미들이 뭐 협동을 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힘이 작용하냐? 자, 오른쪽으로 얘는 힘이 센 놈입니다. 10N이 작용하고, 자, 왼쪽으로는 5N이 작용한다. 너무 선생님이 길게 하고 짧게 했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작용하냐? 여러분 이미 다 계산했죠? 그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단순히 빼면 되죠? 당연히 반대 방향이니까 빼면 됩니다. 아, 진짜 물리 너무 쉽다. 그죠? 우리 수학에서는 막 어려운 그 막 2차 방정식 무슨 함수 그런 거 하는데 우리 물리에서는 그냥 덧셈 뺄셈 하면 돼요. 자, 방향은 어느 방향이죠? 누가 더 크죠? 방향이? 얘가 더 크죠? 얘는 약하고. 자, 그럼 방향은 당연히 똑같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요 계산만 해보면은 요 식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더하면 되고, 같은 방향일 땐. 반대 방향이면 그냥 빼면 되고. 힘의 크기는 방향은 뭐 같은 방향일 땐 당연히 그 방향일 테고.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일 때는 힘이 큰 쪽 방향으로 작용을 할 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히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힘을 우리가 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총 더해진 최종 힘을 뭐라고 한다? 최종 힘을 알자 힘 혹은 합력이라고 한다. 너무 쉽죠? 둘 다 어떤 말을 써도 좋습니다. 여러분 딱 들으면 알겠지만 합력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한자어겠죠? 합한 힘. 그리고 알자 힘이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바꾼 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 쪽에서도 순우리말로 바꾸는 운동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합력이란 말보다 알자 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알자 힘은 진하게 돼 있고 합력은 이렇게 흐리게 돼 있죠. 이게 다 그런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쉬운 거 잠깐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는 관성법칙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관성법칙 뭐냐?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지해 있다. 또 운동하던 물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면 원래의 운동 방향과 속력을 계속 자, 말이 어렵죠? 자, 우리 정리하면서 합시다. 자, 뉴턴 운동 제1법칙은 언제냐?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거나 혹은 알자 힘이 0이거나 이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그 선생님 선생님의 조수를 한 명 모셔왔습니다. 되게 훌륭한 조수인데 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한번 짧게 봅시다. 자, 음성은 선생님이 일부러 껐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하면 되니까. 자, 여기 종이가 있고 여기 수레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봤죠? 당기면 어떻게 돼요? 빨리 당기면 당연히 이렇게 뚝 떨어지죠. 잘 되죠? 잘 되네. 자, 근데 천천히 당기면은 얘가 따라오겠죠. 자, 이거 잠깐 한번 알아볼게요.
간단해요. 관성 법칙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해서 표현합시다. 자, 관성 법칙. 좀 렉이 걸리네요. 당황스럽네. 관성 법칙. 물체가 이렇게 수레가 이렇게 위에 있었습니다. 수레가 있었고 그 아래 뭐가 있었죠? 그 아래 이렇게 종이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수레를, 이게 왜 삐뚤지? 수레를 경사졌나? 자, 그냥 합시다. 자, 수레를 이렇게 당깁니다. 당기면 당연히 수레를 당기면 안 되죠. 뭘 당기죠? 종이를 당기죠. 종이를 내가 당겨옵니다. 자, 그럼 이 수레에 순간적으로 받는 힘은 어떤 게 있느냐? 당연히 이 수레는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는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물체는 다 중력을 받고 있죠. 자, 그리고 당연히 수직항력도 받고 있는데,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것 때문에 이 바퀴에서는 오른쪽으로 마찰력, 끌려가는 힘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내가 빨리 잡아당기면 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어떤 녀석이다? 이 중력이고, 이 중력에 의해서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수레를 천천히 당기면, 수레를 안 당기죠? 이렇게 실수하네요. 종이를 천천히 당기면 받는 힘이 계속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용하기 때문에 이 중력보다도 이 수레에 작용하는 마찰력에 의해서 수레가 끌려가는 현상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물체는 어떻게 하고 있다? 물체는 애초에 정지하고 있었다. 그럼 얘한테 천천히 힘을 준 게 아니라, 오랫동안 힘을 준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짧게 힘을 줬다면 이 물체는 계속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한다. 언제냐면은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알짜 힘이 0일 때. 자, 이 두 개 어떤 차이죠? 힘이 아예 작용하지 않았단 말이고, 얘는 힘이 작용해야 하긴 했는데 결국 이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이 어떻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알짜 힘이 0이다. 자, 우리 아까 합력 계산할 때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짜 힘이 얼마죠? 알짜 힘이 0이 되죠.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좀 볼게요. 좀 더 영상을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고1 때도 배웠고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을 배우니까 조금 더 자세히 배우자면, 자, 어떤 또 특징이 있냐? 자, 250g짜리 추를 올려놓을게요. 250g짜리 추를 2개 올려놓고 당깁니다. 자, 그러면은 천천히 당겨도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빨리 당기면은 당연히 덜 오고, 자, 아까는 여기서 지금은 빨리 당겼을 때 요만큼밖에 안 갔죠. 이 마우스 한 칸 정도밖에 안 갔는데 아까는 얼만큼 갔었냐? 아까는 조금 더 많이 갔죠. 조금 더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질량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질량과 관계가 있다. 자, 그 질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선생님이 하나 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요, 이 나무 토막. 자, 이게 나무 토막인데요. 자, 나무 토막에 충돌을 시켜 볼 거예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자, 수레가, 자, 얘는, 자, 나무 토막이란 걸 알려주고 있죠. 선생님 조수가, 선생님 분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꽂혀 있고, 가까이서 또 보여주네요. 자,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꽂혀 있고, 왼쪽에는 2개가 꽂혀 있죠. 추가. 어떤 게 더 무게가 많이 나가겠어요? 당연히
얘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더 관성이 크냐? 무게가 조금 나가는 게 관성이 크냐? 자, 내가 힘을 준 순간 얘네는 속력이 생깁니다. 나의 선생님 손에 힘을 봐서 속력이 생기고 얘네는 순간적으로 운동하는 관성이 생깁니다. 자, 운동하는 관성이 생겨요. 운동하는 관성이 생기니까 자, 여기다 그림으로 합시다. 또 하나 더. 자, 수레가 끌게요. 렉 걸리니까. 봅시다. 자, 수레가 하나는 이렇게 추가 올려져 있고 하나는 안 올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부딪히는데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얘 같은 경우는 질량이 뭐 선생님 생각에는 한 1kg 정도 되고 얘는 500g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운동을 시작하고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할 때 얘네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힘을 외부에서 받지 않는 한은 얘네는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관성이겠죠. 얘네는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나무 토막도 뭐가 있어요?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는 거죠. 얘는 운동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고 둘 다 이 관성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지 관성이냐 운동 관성이냐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굳이 얘는 따지자면 얘네들 이 수레들은 운동을 하고 있고 나무 토막은 정지해 있다는 걸 쌤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정지하려고 하는 거 운동하려고 하는 거 얘네가 부딪히면은 서로 간에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 결과 얘 같은 경우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얘는 앞에 그냥 멈춰버리게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뚫고 꽝 지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의 관성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1kg짜리의 관성이 더 크다. 즉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관성은 질량과 비례한다 라고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성이라고 하는 거의 크기는 질량과 비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선생님 요즘 많이 경험하는 건데 자동차 요즘에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이렇게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를 어떻게 그리지?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 자동차 앞에 이렇게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중주차가. 그러면은 이 자동차를 밀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자동차를 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차 타고 이렇게 학교 등교할 때 이렇게 차 밀어본 경험 혹시 있나요? 자, 이렇게 차를 밀 때, 이 무거운 차 같은 경우는 밀기가 어때요? 진짜 안 밀려요. 무거운 차는 엄청 안 밀립니다. 질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질량과 비례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 뉴턴 운동 제1법칙. 자, 관성 법칙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R자임이 0이라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똑같은 상태로, 같은 속력으로, 직선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어떻게 한다?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자, 이게 언제죠? R자임이 0일 때. R자임이 0일 때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관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뉴턴 운동 제1법칙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자, 그럼 이 법칙 한번 알아봅시다. 이 법칙. 이 법칙이 조금 어려워요. 이 법칙은 교과서 20쪽입니다. 자, 우리가 직접 만약에 학교에 나왔으면은 직접 실험을 해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하죠. 우리가 학교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이 실험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교과서 22쪽입니다. 교과서 22쪽. 자, 어떤 실험 결과가 있냐? 너무 크네요. 좀만 줄일게요. 자, 교과서 22쪽입니다. 자, 어떤 실험 결과가 있냐? 자, 물체에 힘 F를 작용해 하고 질량이 M인 녀석에 아까 선생님 수레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 질량이 M인 수레에 힘 F를 줬을 때 그리고 힘 EF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힘을 2배로 줬을 때, 맨 위에 거보다 2배로 줬을 때, 그리고 힘을 3배로 줬을 때 각각 어떻게 수레가 운동을 하냐? 우리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힘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얘가 더 빨리 이동하겠죠. 더 빨리 가겠죠. 자, 근데 속력이 빨라지는 걸 봤을 때 이 물체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 칸. 자, 이걸 어떻게 해야 좋으려나? 자, 처음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여기다 옮기자. 1번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아유. 자, F일 때, F일 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한 칸, 자, 두 번째 몇 칸이죠? 세 칸, 두 번째 세 칸, 세 번째 둘, 넷, 5칸이네요. 세 번째 5칸, 네 번째는 둘, 넷, 여섯, 7칸. 자, 7칸이네요. 자, 2칸씩 증가했네요. 몇 칸씩? 2칸씩 증가했네요. 자, 힘이 EF가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힘이 EF가 되니까. 자, 처음에 2칸이네요. 자, 그 다음에 둘, 넷, 6칸. 그 다음에는 둘, 넷, 6, 8, 10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둘, 넷, 6, 8, 10, 둘, 넷, 14칸. 자, 우리 예상대로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우리 예상대로. 자, 근데 이게 빨라진 칸수를 보니까 얘가 또 몇 칸씩 늘어났어요? 4칸씩 늘어났죠. 자, 여기서 예상이 또 가능합니다. 자, 3F로 했을 때는 몇 칸씩 늘어날까? 자, 처음에는 3칸. 그 다음에는 둘, 넷, 6, 8, 9칸. 9칸 맞나? 맞네요. 9칸. 자, 그 다음에 둘, 넷, 6, 8, 10, 둘, 넷, 5, 15칸. 자, 이건 안 셀게요. 21칸이겠죠. 어떻게 선생님이 예상을 했죠? 그쵸? 6칸씩 늘어났으니까. 6칸씩 늘어났으니까. 자, 여기서 이 칸수가 의미하는 거, 이 눈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눈금이 의미하는 거는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눈금이 변화했다는 것, 눈금의 변화량은 당연히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같은 시간마다 사진을 찍었잖아요. 즉, 같은 시간분에 같은 위치 변화량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곧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속도가 된다는 거죠. 혹은 속력, 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 위치 변화량, 이 4칸, 6칸, 2칸 이게 속도 변화라는 거죠. 이게 속도 변화가 되는 거고, 속도 변화가 우리가 또 어떻게 얘기했냐?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거를,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었죠. 즉, 같은 시간 동안에 2칸, 4칸, 6칸이 된 거니까, 즉, 이 가속도는 뭐에 비례하냐? 힘에 비례한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게 힘에 비례한다.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가속도, 우리가 A랑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가속도가 힘이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비례.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가속도도 똑같이 2배, 3배씩 커진다. 힘에 비례한다. 라는 거죠. 어디 갔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도 여러분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힘이 F일 때보다
2F일 때보다 3F일 때가 더 어때요? 속도가 더 빨리 빨라진다는 거죠. 당연히 힘이 작용하면 빨라집니다, 속도가. 근데 그 빨라지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뭐 간단히 얘기해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힘을 많이 줬다. 자전거에 페달을 엄청 빨리 밟은 거고 얘는 페달을 슬슬 밟은 겁니다. 페달을. 그러니까 힘을 조금 주면 속도가 천천히 증가하고 힘을 많이 주면 속도가 빠르게 증가한다. 즉 힘과 가속도는 어떻다? 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힘과 가속도는 비례한다. 단 질량이 일정할 때. 자, 그럼 질량과도 관계가 있겠죠. 왜 질량을 일정하게 있겠어요? 자, 질량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자, 질량을 했을 때는 반대란 거죠. 당연하죠. 왜냐면은 무거우니까. 무거우면은 잘 안 빨라지겠죠.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질량, 이번엔 힘이 일정해요. 근데 질량이 몇 배가 됐습니까? 2배, 3배. 자, 그래서 늘어난 칸수를 보면은 여기서는 처음에 3칸에서 이번엔 간단히 할게요. 2, 4, 6, 8, 9칸. 여기는 2칸에서 아니네 1.5칸이네. 1.5칸에서 2, 4칸 반. 4.5칸.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칸이 늘어났어요? 여기서는 6칸이 늘어났고 여기서는 3칸이 늘어났죠. 여기서 어떻게 됐냐? 여기서는 한 칸 다음에 3칸. 여기서 몇 칸이 늘어났죠? 2칸이 늘어났죠. 자, 질량이 m에서 2m, 3m이 되니까 이 속도 변화량은 6이었다가 가속도는 3이었다가 2가 됐습니다. 자, 이걸 우리 어떤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관계. m이 2배, 3배가 되니까 질량, 가속도, 그러니까 질량이, m이 질량입니다. 질량이 2배, 3배가 되니까 가속도는 2분의 1배, 3분의 1배가 됐다는 거죠. 즉,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는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즉, 이거를 그래프로 자, 잘 녹화되고 있죠? 잠깐 끊겼는데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대로 진행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가 어떻게 나오냐. 자, 질량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그 관계가, 이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가 질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속도가 감소한다. 단 언제?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즉 힘이 일정하다면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건 반비례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비례한다는 거죠. 질량이 증가하면 되려 가속도가 감소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물건을 민다고 생각해보세요. 물건을 민다. 자, 물건을 밀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걸로 해봅시다. 여러분이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카트를 끌어. 자, 마트에 가서 카트를 끕니다. 이렇게 생겼나요, 카트가? 자, 마트에 가서 카트를 이렇게 끄는데, 자, 카트에 짐이 없을 때는, 질량이 낮을 때는 어때요? 얘가? 내가 엄청 빨리 밀 수 있죠. 여러분이 막 타고 그러잖아요. 엄청 타면서, 밀면서. 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때는 가속도가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 여기다가 물건을 잔뜩 올렸을 때, 여러분, 무슨, 엄마가 그 생수병도 올리시고, 아빠가 무슨, 과자도 올리시고, 뭐도 올리시고, 과일도 올리고, 다 엄청 올리면 어때요? 질량이 커지면, 근데 이걸 빨리 밀려고 해도 빨리 밀 수 있어요? 빨리 밀기가 어렵죠. 왜냐면 가속도가 나기가 어려우니까 질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물론 얘가 처음에 속도를 가진 다음에, 내가 처음에 속도를 준 다음에는 오히려 얘를 멈추기가 어려워요. 이건 또 뭐랑 관련이 있죠? 이거는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요 관성하고 관련이 있죠? 관성하고 질량이 커지니까 얘가 앞으로 가려는 관성이 커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2법칙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30분이 조금 넘겠네요. 뉴턴 운동 제2법칙은 자, 가속도는 자, 아까 뭐에 비례한다고 했죠? 힘의 크기와 비례하고 그리고 질량과 반비례한다. 자, 이게 가속도 법칙이고 자, 아까 1법칙하고 차이점은 이때는 R자임이 있을 때입니다. R자임이 있을 때 물론 한 물체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직도 한 물체 안에서 1, 2법칙은 우리가 한 물체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법칙이 어떻게 되냐. A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 자, 이 식이 나오죠.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 이 식을 정리하면은 M을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F는 ma,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 중 하나인 F는 ma가 이 뉴턴의 제2법칙,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법칙 얘기하고 이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3법칙은 뭐냐? 여러분 축구공 차면은 어때요? 발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리고 이 우주선이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쪽으로 반대쪽으로 힘을 줘야겠죠. 그래야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축구공을 차면은 내 발이 아프고 밀면은 밀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지구가 태양에 당겨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구는 태양을 당기고 있고 자,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만큼 사과도 지구를 당기고 지구에 붙어있는 이 달도 마찬가지죠. 달도 지구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조금씩 돌아요. 달과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돕니다. 그래서 달도 힘을 받고 지구도 힘을 받고 자, 이렇게 서로 두 물체 사이에 서로 힘이 작용한다. 즉 한 물체에서만 힘이 작용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게 뉴턴 운동 제3법칙입니다. 이거 교과서에 28, 26, 27, 28쪽에 걸쳐서 3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쌤이 운동량 그 다음 수업 7차시 하면서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운동량 보존하면서 이 작용 반작용은 더 자세히 해볼 거고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게 뭐냐 뉴턴 운동 제3법칙에 의하면 이 3법칙은 어떤 내용이냐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한다. 뭐가? 힘이라는 거는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즉, 이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고, 이거를 간단히 얘기하면은, 두 물체 사이에, 내가 작용을 하면은 그 결과, 이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정확합니다. 그 결과가 반작용인데 힘의 크기는 같고 그리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작용한다. 단순히 말해서 내가 벽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면은 벽도 나를 같은 힘과 반대 방향의 힘으로 나를 밀어낸다. 자, 여기서는 조금 달라졌죠? 한 물체가 아니죠? 두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확장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뉴턴 제 운동 1법칙은 한 물체의 힘이 0일 때, 2법칙은 한 물체의 힘이 있을 때, 3법칙은 두 물체 사이에서 힘이 있을 때 확장되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뉴턴 제1, 2, 3법칙
10까지 했습니다. 수고했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항상 선생님한테 질문 남겨주고 그리고 오늘은 보충 추가 영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심화 영상을. 이 영상은 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문제풀이. 지난 시간에 우리 풀다만 문제에다가 여러분 한 친구가 질문 준 게 있어서 그 질문을 한번 같이 찍어서 설명 영상을 한번 같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